안녕하십니까, 문틀란TV입니다.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최근의 그 흐름대로 역시 그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지난번 며칠 전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%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. 그 전에 조사에 비해서 무려 4%포인트가 하락한 23으로 나타나서 20% 초반으로 나타난 바가 있는데, 리얼미터 조사하면 29.6%인데 내용이 주로 이제 그 부울경이라든지 뭐 TK 이런 그 보수층의 핵심 지역들, 그 다음에 이제 60대 그러니까 핵심 지지 연령대 이런 데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좌파는 어차피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. 중도층이 변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, 중도층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, 뭐 TK라든지 PK라든지 60대 이런 데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이것도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. 정책에 있어서 어떤 거 중심은 되지만, 그러나 대통령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당과 소통하라, 민심을 받들어라,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다수의 여론인데, 자, 그리고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런 것이 나타났고, 그런 걸 앞장서서 내세웠던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,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. 건건이 주요 이슈마다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고, 뭐 엇박자라기보다도 사실상 그 한동훈 대표가 하는 이런 그 제안들, 여기 대해서 거의 그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흐름이 쭉 오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엔 또 이 연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그 참석도 하지 않고 있고,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관 논란, 그런 것들, 특히 이제 최근에 의정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실의 어떤 그 대란,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늘고 있고, 실제로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,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좀 그 뭔가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된다라면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, 대통령실,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치부를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파층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것들이 전통 지역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도 역시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서, 이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비슷합니다. TK에서 지금 하락한 걸로 되어 있고, 서울에서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런 핵심 지지층, 핵심 연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 분석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, 이런 그 층에서 볼 때, 우파층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번번이 한동훈 대표를 돕지 않고 발목을 잡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다고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뭐 핵심 주력 지지층에서 지지율이,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에는 그런 것이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. 한동훈 대표는 어떤 뭐 원내대표 이런 급이 아니고 차기 대선 주자로 우파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가볍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죠.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,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대표를 뭐 과거에 자기 밑에 있었던 그 부하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여러 가지 제안이 와도 사실상 그 주요 그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건건이 그 외면하고 무시하는, 뭐 예를 들면 김경수 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제 외면하는 이런 것이 나타났고, 의료 현장에서 앞으로 더 우려된다,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나름대로 뭐 중재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시하고 개혁을 발목을 잡는 것이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 윤 대통령 강한 지지층이 있죠.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돕지 않고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면서, 예를 들어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한동훈을 돕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윤 대통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. 지금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지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,
하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들대로 떨어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우파층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친한, 친윤 뭐 이런 그 두 기둥이 서로 그 제살 깎아먹기 하는 듯한 이런 그 부정적인 의미의 경쟁이 상당히 그 심화된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책이라는 게 뭐 완벽하게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라든지 특히 당에서 제기하는 뭐 이런저런 그 수정 요구 이런 걸 좀 받아들여서 마음을 열고 해서 그 민심의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보다 좀 나은 이런 안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에서 올라오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도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 권한은 나에게 있다. 최종적인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. 라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내세우는 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이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을 당대표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 그 자신의 밑에 있었던 부하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 고집도 센 것 같습니다. 이 길이 옳다. 이게 맞다.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은 이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면서 자기 고집이 굉장히 좀 강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조언이 와도 그걸 참 귀를 열고 듣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다 보니까 하여튼 내부에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말씀드린 대로 친윤계들은 친윤계대로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이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동훈의 임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1년 뒤면은 한동훈은 퇴장한다. 자기가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퇴장한다. 임기가 끝난다. 그래서 뭐 1년 정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면 된다. 뭐 이런 생각도 우파층 내 그 반한 세력들 이쪽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. 그러면 뭐 그 뒤에 가면 다시 지금의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동훈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1년 뒤에 물러나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뭐 올라갑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제살 깎아 먹기식이나 다름없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어리석은 부정적인 경쟁을 하면서 서로 그 양측이 피를 보는 이런 그 흐름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고 과연 이 갈등이 어떻게 이게 수습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뭐 좋은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그 좀 신경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회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긍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나타났다고 보는데 대통령을 상당히 의식한 것이죠. 한동훈 대표가. 그런 부분을 이제 이재명 측과 만나서 잘 방어하면서 윤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나름대로 얻은 건 있다고 봅니다. 여러 가지 그 민생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틀을 마련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한동훈이 판정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보면은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자신의 주장도 펴고 이렇게 저는 그 선을 이렇게 잘 타고 있다고 봅니다.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잘 타고 있다고 보고 남은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 자기 고집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. 우리 현장에서 난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통 지지층이 김경수 복권은 문제 있다. 그 윤석열의 아이콘 윤석열이 뭡니까? 법대로 한다. 공정하게 한다. 이런 것인데 안 맞는 게 아니냐.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안이 왔음에도 그냥 그 김경수 예를 들어서 복권시킨다든지 최근에 뭐 당정 협의에도 조금씩 이제 좀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. 당과 얘기를 해봐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그 불편하다.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. 그러면 이게 뭡니까? 당정이 좀 서로 자주 만나서 생산적, 수평적 이런 그 보다 나은 이런 걸 끌어내자고 해서 당정 협의를 했던 것인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
이 당정 수직적 관계, 당은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다. 이런 마인드에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. 자, 이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좀 변해야 된다.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윤 대통령도 이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은 정책이라는 게 힘을 받을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항상 그 선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 혹시라도 안 되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어렵게 추진해온 개혁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,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게 다음 정권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어요. 정권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. 이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들이 180도 뒤집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억지로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무슨 짓을 또 이 좌파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가장 앞장서서 앞세워서 생각을 해야 된다.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